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이끌어갈 조직위원회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 시기 변경과 기간 연장,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여수 세계 선박람회.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최 시기를 9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개최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36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 수익이 84억입니다. 한 달 더 연장하면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필요한 선박람회 예산은 26억 원.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해야 할 8억 6천만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여수시는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13억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전라남도는 20% 수준인 2억 6천만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 13억, 도비 13억 해가지고 26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이번 그것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1처 2본부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 여수시는 정부의 4급 서기관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 변경과 국비 부활 여부 등이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다음 달 8일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우주항공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오늘 군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군정 운영 계획을 밝히며 우주항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경전선 고속전철 고흥역과 녹동역을 건설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드론택시 관광상품 개발, 스마트 축산 한우 시범단지 등을 추진하고 고흥형 청년 임대주택,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50여 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독림호 선원 1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직권 청구했습니다. 해당 선원은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독림호의 탑승자로 독림호의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독림호에 탑승한 신평옥 선장과 선원 5명은 광주고법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흥의 한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 문화가 융합된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무덤한 돌로 된 방 석실은 독특한 모양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새 벽과 천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 나머지 한쪽 벽을 막아서 만드는 횡구식 석실로 고흥군 도하면 동호덕 고분에서 발굴됐습니다. 길이 8.8m, 너비 1.8m의 이 석실은 국내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자, 팔자 모양으로 된 독특한 무덤 입구와 추가로 매장한 흔적이 남아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구 쪽만 일부 4단 정도만 쌓고 그 바깥에 팔자형으로 벌어지는 묘도를 만들고 또 대형의 판석을 쌓았어요. 이런 구조 자체는 지금까지 사례가 아주 드문 특이한 사례인데 고분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동호덕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은재 관모 장식과 옥류, 금 등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보아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또 유물 중에는 백제와 가야,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어 당시 고흥 지역이 해상항로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흥이 계속 뭐 해상 세력의 어떤 거점 기지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석실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 고분 축조 시기를 백제 동성왕, 무령왕 때쯤의 6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동호덕 고분은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큰 만큼 고흥군은 봉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와 고흥에 있는 조선시대 통신체계인 봉수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여수에서 서울 구간에 위치한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잔존 상태 등을 고려해 여수 돌산과 고흥 마북산, 장기산 등에 있는 봉수 16곳을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봉수는 야간에는 횃불, 주간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3% 증액한 1조 4,255억 원을 편성해 순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시 예산안을 도시 성장 동력 확보,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K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생태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시비 매칭이 과도한 국도비 사업, 관행적인 보조 사업, 연례 반복적 행사 등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없는 예산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남의 어장과 가까운 완도항에 외지어선의 입항이 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완도항 항만시설 확충은 논의 단계여서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의 황금어장에 외지어선이 몰리는 시기는 봄 조기, 가을 꽃게철입니다. 수년 전부터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외지어선은 연평균 3천여 척에 달합니다. 외지어선이 입항하면 한 척당 2,500만 원, 연간 80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접안시설, 즉 산석 확보입니다. 그러나 봄, 가을 한꺼번에 몰릴 경우 어선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70톤 어선이 약 한 하루에 예를 들어 한 3시간, 4시간은 기름을 200g을 받다 보니까 다른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항을 포기하고 2시간 걸리는 목포항, 6시간이 소요되는 여수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옛 해경부두에 외지선단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하역 선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제빙공장과 가공공장 등은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할 계획이어서 외지어선 유치를 통한 완도항 활성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배들이 일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해양도시 완도항에 가장 확실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외지어선 수용 문제. 논의 단계인 어선 전용부두가 전남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도내 자연재해 농가에 1,16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 5월에서 7월 사이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한 양파와 보리 피해 등 모두 5차례에 거쳐 발생한 재해로 농작물 3만 2천여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 7천여 피해 농가에 대해 1,16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구온난화로 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면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개월간 밤하늘을 수놓았던 2023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이번 주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25일 저녁 7시 녹동항 바다정원 무대에서 폐막식을 시작으로 기존 2배 규모인 드론 1,000대를 활용해 특별 드론쇼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부터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 삼아
매주 고도의 기술로 드론 군집 비행을 선보였으며 빛으로 입체감 있는 작품을 완성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국가법정기념일인 11월 22일 김치의 날에 맞춰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열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1,122명의 시민들이 김장 1만여 포기를 담그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이 버무려집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양념을 바릅니다. 김치를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즐겁게 김장을 담급니다. 김치가 겁나게 많나라. 만나고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상징하는 1,122명의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만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양념을 할 때 겉에 붙어야 된다. 그리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야지 맛이 잘 배겨서 맛있다. 한 초등학생은 김치를 잘 비벼보겠다며 할머니 옷까지 빌려서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인 이유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0주년을 기념하고 5.18 민주화운동 중심지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22명이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광주 전남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합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43년 전 그날처럼 한데 뭉쳐 맛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이런 김치대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도김치의 전국화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문화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주관에 치른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시는 김치대전 개막을 시작으로 남구 이맘동 김치타운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19일간 시민들이 직접 담글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는 빛고울 김장대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사이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2m,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43분입니다. 모레부터는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순천시 외서면의 한 마을에서 진입도로 공사 중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